저희가 돌아온 방구석 일렬로 처음 만났을 때가 아마 늦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특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겨울에도 녹화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근데 우리 주성철 기자가 정말 살신성인의 어떤 의지로 정말 너무 열심히 해줘서 그냥 언젠가부터는 영화 전문 기자가 아니라 그냥 그 코스프레 전문하는 그런 그 예능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 저는 그 댓글 중에서 그 댓글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금 정확하게 발음해 주실래요? 빼고 하실래요? 아니 저기 수염 빼실래요? 빼고 싶으면 빼도 돼요. 예. 이게 좀 말하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예. 얼마 말 잘하나 보자.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가 영화 평론을 하고 영화 평론은 분장을 하는 참 이상한 영화 프로그램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그걸 인상적이었어요. 칭찬이라고 들은 거죠 지금? 아니요, 칭찬이 아니죠. 자괴감이 들었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렇게 다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저는 올해 하시시박 작가님하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단둘이만 여행을 아이들 없이. 아이들 없이. 야,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이후로 기숙학교를 한번. 여러분들, 이제 주성철 기자님하고 병영주 감독님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네. 매일 행복하고 매일 슬프고 매일 즐겁고 매일 어려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그러게로 화를 너무 자주. 나 화 안 내잖아. 너 왜 그래? 너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거야? 우리 주 과장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올해는 역시 그 방구석 일렬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게 가장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또 재취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23년은 저에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방구석 일렬을 같이 한 게 가장 큰 올해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본인이 좋아하는 이 영화나 책 등을 한번 소개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 뽑기통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영화나 책을 소개해주면 됩니다.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네. 저는 노란색을 뽑겠습니다. 네. 저는 이겁니다. 돈은 없지만 여행이 하고픈 사람들에게 추천하고픈. 돈이 없을 때는 소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데 여행까지 가려고 그래. 쓸 돈도 없는데 지금. 아껴야 잘 산다. 아껴야 잘 산다. 사실 연말이면 네, 굉장히 춥잖아요. 12월이 되면. 정말 춥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나라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 그거 사실 어떤 로망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나라가 떠오르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거 스플래시입니다. Nice to meet you. I'm his daughter. Pretty thing. 이 영화는 루카 구아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그 작품으로 유명한 감독님인데 I am love, 비거 스플래시, 콜미 바이 유어 네임까지 해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욕망 3부작 중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전설적인 록스타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이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그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죠. 그 두 사람이 휴가를 가는데 록스타의 옛 연인인 음반 프로듀서가 본인의 딸과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여행 가는 사람들 지금 다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여행. 너무 돈이 있죠. 심하게. 네. 저도 이 영화를 봤지만 이렇게 두 커플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불편한 조합이었거든요. I'm just telling you. With rain? 그래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되게 불편한데 이 영화를 추천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배경이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튀니지에 굉장히 가까운 섬인 판테레리아라는 곳에서 촬영이 됐는데 화산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풍경이 진짜 멋져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고요. 그 초반에 그 네 명이 처음 식사하러 가는 그 무슨 절벽에 있는 식당 있잖아. 와, 근데 거기는 정말 예술이에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수영복 바지에 그 굉장히 실크, 굉장히 비싸 보이는 마치 에르메스일 것 같은. 왜냐면 또 이 감독이 에르메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에르메스일 것 같은 그 셔츠를 입고 자기가 프로듀서한 앨범일 거예요. 그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막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마음이 후련해져요. 예.
저는 굉장히 힘들고 우울할 때 예쁜 옷이 나오는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영화 내용과 상관없이 좀 기분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옷이 다 너무 예뻐요. 그 틸다 스윈턴이 영화 내내 디올 입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또 그 그것도 디올의- 라프 시몬스가 아마 디자이너로 디자인한 참여를 했죠. 그래서 그 휴양지에서 가볍게 장보러 가는데도 다 디올이 입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는 아, 휴양지에서도 참 잘 입고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루카 감독이 아이엠 러브 때부터 그렇지만 두 가지에 되게 집착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건축, 그죠. 네. 건축. 그 다음에 의상.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서스페리아라는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포 영화인데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이유가 있어요. 서스페리아야말로 고딕적인 건축과 그 다음에 그 기이할 정도의 이상한 그야말로 강박적인 의상. 그러니까 루카 감독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루카 감독의 영화를 보실 때 아이엠 러브서부터 쭉 보실 땐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집, 또 인테리어, 의상 이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시선이 예술적으로 풍부하고 높은 어느 수준에 감독의 미적 수준을 볼 수 있어서 그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시간 나시면 구글에 이분의 집을 검색해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무슨 성 같은 데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여행이 하고픈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영화. 저는 그 비포 3부작 한 영화를 보면은 계속 걸어다니고 얘기하고 특별히 뭘 하는 게 없어요. 질문 있습니다. 비포가요? 여행 가는 사람들의 가장 엄청난 로망이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게 현지에서 연애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비포는 그걸 했잖여. 그게 어떻게 뭘 특별히 한 게 아니야. 다 하고 온 거지. 근데 내가 그런 얘기는 들었어. 비포가 한창 그렇게 했을 때 다들 그 유럽을 갔잖아. 그걸 꿈꾸고. 그렇죠. 근데 뭔가 같이 술 공원에서- 한 잔을 먹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면은 지갑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그걸 많이 들었거든. 그거 비포 1편을 보고 그걸 꿈꾸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썸이 이루어질 뻔했으나 이뤄질 뻔했으나 이제 그 기차 안에서 자다가 깼더니 이어폰만 남아 있고 그치? 본체가 없었어. 타지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떤 만난다는 건 위험합니다. 대체적으로. 아니 진짜로 위험해. 그거 진짜 조심해. 위험해. 사람이 제일 무서워.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형철이 뭐니?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영화. 전 예전에 이제 사실 배우 하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제 외모에 딱히 불만도 없었고 저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우가 되고 나서 너무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감독들을 얼굴 때문에 너는 주인공 못한다는 얘기부터 해서 뭐 별별 얘기를 다 듣고 해서 어느 날 제가 진작에 고민을 해봤죠. 원인을 찾아야겠다. 오. 엄마를 봤어요. 약간 내 원인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엄마를 봤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이런 얘기를 한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야. 자기 잘못이 아니래. 그래서 외할머니 사진을 볼 때 외할머니에 또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피테쿠스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죠. 아 이건 내 탓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열등감에서 좀 자유로워질 적어도 수 있다. 신석기까지는 가야 되는 가야지. 거야.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뭐 사실 저는 이제 별로 그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잘 느끼지 않는 편인데 사실 두 분한테만큼은 제가 열등감 좀 가지고 있어요. 특히 봉배우에 대해서는 이 탁월한 패션 센스. 제가 감히 소화할 수 없는 이런 패션 센스가 언제나 진짜 부럽고요. 특히 또 병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뼈 때리는 통찰, 그 수많은 멘트 중에서도 제가 진짜 가장 깜짝 놀랐던 하나의 멘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방구석 일렬에서 홍콩 영화 특집을 할 때 유럽 영화는 저한테는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영화들이었다고 생각해요. 헐리우드 영화는 저한테 문법을 가르쳐준 영화들이었다고 생각해요. 홍콩 영화는 저에게 낭만을 가르쳐준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낭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낭만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홍콩 영화를 좋아했던 그 핵심이 바로 저 낭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역시 인정. 책을 좀 많이 읽어. 평상시에 구조를 좀 배웠어. 독서를 좀 많이 하시고. 네, 사실 그 이 주제와 딱 맞는 영화가 있는데요.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그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주인공의 이름이거든요.
머리가 이제 뽀글뽀글 파마 머리를 하고 있고 키는 뭐 거의 뭐 190에 가까운 이런 친구가 주인공인데 그 학원을 배경으로 한 그 너드 코미디를 보면 언제나 그 두 가지 공식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 이른바 퀸카라고 불리는 여성 주인공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자기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반대로 계속 자기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도 그걸 잘 몰라요. What are you drawing? It's like a lion and a tiger mixed. Bred for its skills and magic.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그 청춘물들을 보면 그 운동 주로 이제 미식축구부의 주장 같은 그런 마초 캐릭터가 늘 괴롭히잖아요. Gross. 여기서 똑같이 괴롭혀요. 근데 아파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데리고 노는 재미가 없어서 그냥 떠나가요. 이 작품이 4억의 제작비로 무려 그 100배 넘는 수익을 거둔 엄청난 흥행작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 중에 그 롤링스톤의 피터 트래버스라고 하는 평론가가 있는데 웃다가 죽을 작품이라고 평을 했고 그 무서운 영화네요. 자, 근데 B급 코미디를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추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추천한 이유는요. 이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그야말로 자존감의 화신입니다. 뭐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모르는 친구일 뿐더러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정말 매력적이어서 이런 그 당시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헐리우드 B급 코미디, 너드 코미디 중에서 진짜 역대급 캐릭터였어요. 저는 사실은 B급 코미디를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B급 코미디의 어떤 것들을 좀 못 견디하는 게 있지만 이 영화는 좋아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위 그 루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이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맞아. 너드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연출자한테 있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불쾌하지 않은 거죠. Can you bring me my chapstick? No, Napoleon. But my lips hurt real bad. 네, 이제 정 감독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추천. 이거는 가끔 저희 PD님 분노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PD? 네. 김미연 PD? 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노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도 분노하고 안 하고 있을 때도 분노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에너지가 넘쳐요. 네. 근데 나는 요즘 그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노를 하는 이유가 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많아지는 것 같아. 조절 이전에 왜 분노하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방구석 일렬에서 했던 영화예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필명의 아이작 드네센이라는 여성분인데 이분의 말 중에 내가 되게 사랑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슬픔은 이야기로 만들기만 하면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이나 분노 같은 격정적인 감정을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왜 슬프지? 왜 분노했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를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화난 거의 근원을 찾아내거든. 그러면 해결이 돼. 그래서 우리 함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추천할 하나의 책은 올해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운 작가의 삶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혜운 작가가 자기가 라디오 PD로서 만났던 수많은 삶들이 있잖아. 그 삶을 이야기화한 거예요. 누군가는 유족도 있고 누군가는 스스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푸는 순간 분노는 뒤집어 말하면 세상을 바꾸고 싶거나 나의 삶을 바꾸고 싶은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나는데 왜 화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정혜운 작가의 삶의 발명. 삶의 발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형은 최근에 뭔가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분노가 잘 없습니다. 고통도 잘 못 느껴요. 그 치과에서 진료받을 때 이거 온갖 그 진료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평온하게 있으니까 기절한 줄 알고 저를 깨웠어요. 손님 이러면서. 손님이라고요? 병원에서? 야, 너 치과 간 게 맞아? 치과 아닌 거 아니야? 치과 아닌 거 아니야? 그랬어? 그걸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가 기절한 줄 알고 손님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단독주택에 사니까 저희 집 대문에 그 요즘에 공유 이동수단 있잖아요. 그걸 정말 대문 앞에 누가 세워놓는 거예요. 아유. 근데 제가 몇 번 치웠어요.
근데 또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되게 의도적으로. 전 누군지도 압니다. CCTV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는 사람이었어? 윤종신. 동네 들킬 뻔했네. 종시정이 거기다가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윤종신 씨 아니에요. 이거 농담이에요. 네, 어쨌든 저희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촐하게.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특집이야? 그러니까 연말 특집이라고 하자. 뭔가 연말이긴 하잖아. 연말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아, 우리 그럼 잠깐 그거 해볼까? 올해 2023년 최고의 영화 한 아, 편씩 맞아. 얘기하게. 그거 한 편씩은 하자. 그래, 그거 하자. 두구두구두구둥. 자, 주 기자님 올해 본 최고의 영화 한 편. 한 편. 서울의 본. 제가 이제 정우성, 김성수 두 사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경력이 더해지고 사실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오히려 좀 불안감이 더 높아지죠. 보통 그 경력은 꺾이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최고작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예술가의 수명이란 내가 가늠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서울의 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서울의 봄을 했으니까 올해 본 저는 최고의 영화는 너와 나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사회도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와 전혀 관련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반성을 하기도 했고 다시 한번 또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너무 저는 너와 나를 추천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오펜하이머를 보고 미친 줄 알았어요. 아,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건 얼마나 황홀한 경험인가를 신별로 다 느끼게 해줘서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를 알려줄 수많은 작품들이 대기 중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2024년의 신년 특집으로 두구두구둥! 엄청난 스케일의 두구두구둥! 대만 무비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 무비 투어입니다, 여러분. 대만 제2의 고향입니다. 저에게 대만. 거짓말하지 마. 너 가본 적이 없다며. 어? 그래서 저희도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1월 10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해피 뉴 이어. 1월 10일 날 봬요. 꼭 만나요.